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고조전법 배웠는데요. 실제로 우리 고조전법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보고요. 요 문제에서는요, 고정비만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 똑같이 저쪽 CVP 분석할 때 또 똑같이 나오니까 그때는 뭐예요? 뭐 여기 분석된 내용에서 그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죠?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하고요. 고조전법에 따른 고정비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고정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뭔가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2배를 생산했잖아요. 근데 금액이 비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적이지 않다는 말은 이 안에 고정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동비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혼합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고정비를 고정비만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이런 함수식을 세울 수 있죠. 총원가는 A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정비 있죠. 요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첫 번째는요, 단위당 변동비부터 구할게요. 단위당 변동비를 구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뽑아내거든요. 고조전법을 한번 볼게요. 고점은 200개, 저점은 100개 되겠습니다. 그럼 200개에서 뭐예요? 100개를 빼게 되면 100개가 될 것이고요. 고점에서 저점의 금액을 빼겠습니다. 고점에서 저점을 34만 2천원에서 20만 2천원 빼게 되면 해당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있죠. 8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당은 얼마가 되냐?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일단 먼저 하나 구했어요. 그러면 요 산식을 이용해서 고점이나 저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가지고 고정비를 뽑아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식을 볼게요. Y 플러스 A 플러스 B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하나 산식을 볼게요. 총 재조금이 26만 2천원이다. A는 800원이잖아요. 800원. 곱하기. X는 조업도가 몇 개 있습니까? 조업도는 X니까 100개를 했잖아요. 그죠? 100개. 여기 B가 나오잖아요. 그죠? B가 뭐예요? 바로 고정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치환해가지고 B. 고정비를 뽑아내게 되면요. 해당 금액은 18만 2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18만 2천원만 구할 수 있다면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기출 문제 나왔고, 고조전법을 이용하지 않으면요. 고정비를 뽑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전법 요걸 통해서 익혀봅니다. 자, 그럼 밑에 해당 있죠. 해설강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18만 2천원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뒤쪽에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원가 행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가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에 따라 변동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비도 될 수 있으므로 원가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요, 종속 변수라 하죠.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 종속 변수는요, 영향을 받는 변수. 그걸로 인해서 그저 결과가 되는 원인 변수가 뭐예요? 그건 독립 변수고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 있는 독립 변수를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죠. 그걸 선택하는 게 잘 중요하고, 회계분석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있죠. 그죠?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회계분석법이 나오는데요. 4번은 그냥 알아주세요. 관련 범위가 있죠. 어떤 범위에 의사결정에 관련된 개념이로서 추정함에 있어가지고 관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포함해서 있잖아요.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주세요. 관련 범위는 그죠?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 정도로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기출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챙겨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의사결정 모형의 첫 도입단체 있죠. 단기 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CVP 분석 볼게요. CVP 분석. 이거를 그죠? 여러분들이 CVP 분석은 한 5문제 나와요. 5문제. 왜 5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일단은 5문제 중에서 CVP 분석이 뭔지 이론적 개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있죠. 손익분기점 있죠. 매출 수량과 매출액을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표 이익을 주고 그에 따른, 그죠. 어떤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안전한계라는 개념과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물어봐요. 그런 개념까지 해서 적게는, 아주 적게는 4문제, 보통은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서부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동원가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되게 굵직한 표준원가 5문제, 변동원가 5문제래요. CVP하고 관련원가 있죠. 여기까지 다 합해가지고 4개 주제에서 18문제 정도. 정말 큰 거죠. 당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CVP 분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익힐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개념부터 먼저 보죠. CVP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CVP는 중간이 중요해요. V가 중요해요. V가 뭐죠?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뭔가 두 개를 그죠 분석하는 기법이 되죠. C가 뭐야? 코스트예요. 원가와 CVP는 뭐죠? 프로핏이니까 뭐야? 이익이야. 원가와 이익의 상관관계 있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을 뭐야? CVP 분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업이 증가하면 도대체 원가와 이익이 어느 정도 있죠. 영향을 미치는지 있죠. 분석하는 기법이고, 여기에 중추적 개념은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액 있죠. 수량.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익분기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냥 손해 안 보는 점이 얼마야? 손해 안 볼 수 있는 수량과 금액은 얼마야? 얘를 구하고 난 후에 뭐야? 일단 먼저 손해 안 보는 점은 손익분기점, 그죠? 매출이라 했지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붙여가지고 내가 의사결정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기업은 내가 있죠. 한 500만 원 정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 되지? 500만 원의 이익을, 실제 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 이익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원 스텝이 뭐냐면요. 손해가 안 보는 매출액과 매출 수량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 단계를 같이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있죠. 가정이 물어봐요. 가정. 다음 중 CVP 분석의 가정이 아닌 것은 해서 있죠.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그저 이론 문제 하나가 여기에 가정에서 보통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해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량과 뭡니까? 판매량은 일치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재고가 남는 순간 뭐야? 그로 인해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 계획 세울 때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CV 분석은 사서,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판 양이 동일하다고 보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모든 원가와 수익의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이라 이 말은, 그죠? 여기가 만약에, 그죠? 여기 원가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원가가 이렇게 선형해야지, 그죠? 그죠? 선형해야지 우리가 어떤 간명한 모형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모형이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비선형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두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모형을 간명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업도만이 원가액의 있죠. 유일한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있죠. 단기간의 분석 있죠. 그러니까 단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 있죠. 화폐가 기간에 따라 있죠. 오랜 기간이면 여기에 있죠. 현가에 의해서 평가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의사결정. 대신에 장기간의 의사결정 모형은요. 자본 예산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 개념이죠. 계획. 단기 계획.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계획하는 거잖아요. 계획과 통제잖아요. 지금 우리 두 개를 배우거든요. 단기 의사결정의 기본은 CVP 분석을 뭐예요? 기반으로 해서 관련 원가가 되거든요. 관련 원가 분석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단기다 보니까 뭡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있죠. 현가 개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이거든요. 그거는요, 당연히, 그죠?
현재 가치 등을 뭡니까? 그건 장기니까 고려를 해야지 합리적인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VP 분석은 그저 단기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시간가치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없는 걸로 하고요. 영업손익은 없는 걸로 해서 영업이익이 곧 단기순이익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가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보죠. 다음 중 CVP 분석의 목적, 가장 올바른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게 뭘까요? 그 CVP는 세 개가 나와야 돼요. 볼륨, 부조업도, 코스트, 그죠? 원가, 그 다음에 프로핏 있죠. 이익. 세 개의 있죠. 개념이 나와야 돼요. 쭉 보니까 다양한 조업도 내에서, 볼륨에서 원가와 뭐, 이익에, 그래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그죠? CVP 분석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겠죠, 그죠? 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우리, 그래서 나름 최근에 나왔던 CVP 분석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CVP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는 가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 수익과 원가의 형태는 있죠. 관련 범위는 곡선입니까? 선형이라는 건 직선이죠. 곡선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곡선이 아니죠. 곡선이 아니죠. 선형이라고, 선형. 이거 아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선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 가정 아닙니다. 모든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단위당 변동이 일정하고 생산량 판매량 일치한다. 이거 꼭 알아줘야 곡선이 아니고 뭐야. 선형을 가정한다는 점을 꼭, 그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산식을 이제 아는데요.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액의 이익 계산은 원가의 뭡니까? 형태별 분류를 전제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관리회계에서는 계획과 통제의 기본 모형 공원이익 접근법, 공원이익 계산서를 기초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이 양식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서 뭡니까? 매출액에서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를 다 빼게 되면요. 공원이익이 될 것이고, 여기를 고정비를 빼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산식은 그냥 완성품,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 완성품 한 산장 구하듯이 눈 감고도 할 줄 알아야 될 만큼, 그죠? 알아야 될 산식입니다.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으로 횡적으로 뭡니까?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고 고정비를 빼면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공원이익을 이쪽으로 넘기면 뭐예요? 산식을 변형할 수 있잖아요. 공원이익을 이렇게 넘기면은 이익에서 고정비가 되고 또 요거 고정비를 뒤로 놓으면요. 공원이익은 곧 그죠? 고정비와 이익을 다한 거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산식을 변형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부분이 요거예요. 공원이익은 고정비와 이익이 있죠. 같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개념 익히고 바로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CV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과 원가 형태는 관련 범위 내 선형이다. 맞죠? 그죠? 선형 맞고요. 네, 공원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매출액이 100원이고 변동비가 70원입니다. 공원이익이 30원입니다. 고정비가 2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공원이익이 총 고정비보다 크대요. 고정비보다 공원이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손실이 나와요? 이익이 나와요? 당연히 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손실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공원이익이 고정비보다 더 크니까 뭐야? 당연히 이익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반대가 되면 여기 고정비가 100원이고 70원이고 30원인데 얘가 50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손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더 커야지 뭐 손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일 수 있죠. 단점이자 장점이죠. 너무 복잡해. 단기간에 있죠. 화폐 가치를 하는데 현가를 넣으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단점을 가지고 모든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지 뭐야. 이게 모형이 성립되는 거야. 고정비하고 변동비인지 구분이 돼야지 성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형 있잖아요. 가정에 의한 이런 형태가 하나 나와요. 5문제. 그래서 하나, 꼭 이론 하나 하고 계산 문제, 세 문제 하고 또 약간 계산을 알아야지 알 수 있는 응용 문제, 한 문제, 뭐 이런 식이거든요. 테마가. 그러니까 이제 재무회계에 비하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여기 토픽은. 재무회계는 여기는 토픽을 하나 배워서 2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뭐 4문제, 5문제 나오니까 그거보다 볼륨이 적은데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테마 몇 개 나누면 몇 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려워하거든요. 원가는요. 왜 그럴까요? 계산이 들어가서 그렇나? 근데 계산 들어가는 것보다 첫 번째 잘 못하는 이유는 계산에 매몰되어 가지고 모형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표준원가를 하면 왜 하는 건지, 변동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지 그걸,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푼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치기를, 재경관리사가 양치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양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뭐 답만 외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풀리는 것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참 그게 개인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해 안 되면 조금 자주 그런 문제를 봐서 뭐 눈에 익숙하게 만들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 공원 이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최근에 나왔던 2020년도죠. 아까 공원 이익을 구할 때, 그때 변동원가 계산해서 했지만 지금도 또 한번 해볼까. 공원 이익을 하려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공원 이익은 요거잖아요. 고정비 다 빼. 그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시하는 부분이 단위당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단 단위당으로 있죠.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해가지고 수량을 곱해서 총액을 구해서 하는 게 좀 요령이라면 요령이겠죠? 왜냐면 단위당을 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뭔데 있죠. 지금 중요한 점은 공원이익은 판매량이 중요하죠. 판매 수량. 그죠? 판매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빼볼게요. 이거 다 합하면,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200. 빼면은 1200원 되겠습니까? 2000개 하면 240만 되나요? 볼 것도 없네, 그죠? 정답은. 자,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요. 뭐 이런 문제를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좀 더 먼저 심화해서 들어가 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이 산식을 여러분이 결국은 있죠. 여기 한 6개 정도가 나타나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워야 된다면 하나. 외워야 된다면 하나고요.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 정도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식을. 그러면 응용할 수 있어요. 하나 정도만.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 관용어라고 돼 있죠. 이 숫자를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영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그럼 3개만. 그죠? 어려우면, 뭐랄 할까요? 요거를,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 P는 프라이스고 퀀티티니까 가격 곱하기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출액이 되잖아요. S가 세일즈가 되지 않습니까? S라는 말인데, 근데 좀 익혀야 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아는 거, 요거, 3개는 익히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V하고 F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V는 뭐죠? 변동비의 약이잖아요. 베어리얼 코스트, 베어리얼 코스트 있죠? V가 나오잖아요. 베어리얼 코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V라면 뭐예요? 그죠? 변동비고, F는 뭐죠? 픽스 코스트니까 뭡니까? F는 우리가 고정비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CM만 좀 알면 돼요. CM이 뭔지 쓸 건데, CM은 뭐 CM송입니까? 아니고요. 영어 여기 있어. 공원이익의 약어죠, 그죠? 그래서 CM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contribution margin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CM 되겠습니까? 공원이익의 약입니다. 네, 공원이익 알아주세요. 요것만 3개만, 그럼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골뱅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공원이익, 이렇게, 그죠? 그 다음, 퍼센트를 붙이면요. 비율, 변동 비율, 그죠? 공원이익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정도면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영어 뭐 이렇게. 그리고 TI는 좀 알아요. TI는 뭐죠? 타겟 인컴이라고 뭐야. 그죠? 목표한 이익이죠? 목표 이익이라는 말로 그냥.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 파이. 파이는 뭐죠? 그냥 이익이다. 그죠? 이익. 요렇게. 요거 정도는 이런만 하고 그냥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걸 하실까요? 여기 보면은 매출액은 총액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는 뭐죠? PQ 아닙니까? PQ가 S 아니에요? 맞죠? 수량이잖아요. 가격과 수량이잖아요. 그죠? 가격, 판매 가격은 변동비하고요. 그죠? 빼게 되면요. 여기 공원이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빼기 F는 뭐야? 파이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산식을 딱 이렇게 해보면 기본 산식이 뭐야? 여러분 정말 잘 모르면 요 기본 산식을 딱 요걸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산식을 딱 보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PQ에서 VQ를 빼면요. 공원이익은요.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게 되면 파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좀 해보면 앞에 Q가 같으니까 뭡니까? V는 뭐예요? CM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파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요 산식을 알 수 있냐? 요게 이제 하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알면 좋은데, 그죠? 그렇게 좀 그죠? 고정비 그러면 어렵다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 이거 어렵다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율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서 공원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출액을 1이라 잡고 변동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그죠? 매출액이 100원이고 변동비가 40%라면 40원이라면 변동비율은 40% 되겠습니까? 고정비율은 여기 공원이익률은요. 여기를 매출원가라고 하면요. 매출원가율은 40%, 매출 총이익률은 60% 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공원이익률이 60%라고 하면 뭐예요? 60%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변동 비율은 뭐예요? 40%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죠? 생각을 해서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어떤 비율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동 비율하고 공원이익률은 항상 합하면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죠. 0이 돼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딴 소리는 변동 비율과 공원 이익을 합하면 1이 되는데 0이다 이렇게 하면요. 아니죠, 그죠? 1이 돼야 된다, 그죠? 40%랑 60% 합하니까, 그죠? 1이 되는 거죠. 0이 된다면 틀린 지문이잖아요. 0이 아니고 1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 산식을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일단은 CVP 분석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BP라고 하는 있죠. 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있죠.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죠. 이익과 그죠. 수익과 비용이 일치되는 거고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는 점이 뭐야?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번하고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 산식이, 그죠?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0이잖아요. 안 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B에서 P를 빼면 여기는 0이니까 뭔가. 이거는 고정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요거 보세요. 요거는 0이 되면. 손익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익이 하나도 남는 게 아니니까. 즉이 말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이 고정비가 뭐야?
고정비가 된다는 거는 뺀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야? 양변에다가 P에서 B를 빼게 되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결국 뭐가 탄생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랑 있죠. 요거 여기. 나누게 되면 Q가 나오고, 요걸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산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점이 하나 나와요. 만약에 외운다면 딱 하나를 외우게 되면 됩니다. 자, 뭐를 익히냐면요. 바로 요가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부터 먼저 익힐게요. 그래서 제가 BP, 손익분기점 BP, Q.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죠. 고정비에서 뭐를 나눕니까? 고정비에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나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산식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P에서 V가 뭐죠?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면 뭐가 됩니까?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있죠. 공원이익, 고정비를 공원이익, 그죠?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눈 값이 결국은 뭐예요? 예,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하나는 외워주세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일단 고정비를 가장 중요한데, 고정비를 먼저 구하고, 고정비가 가장 중요해요. 고정비를 딱 구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공원이익률로,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눈다는 것만 하나만 딱 알아주세요.